주군이의 이름이 적힌 위패로 가득 덮인 땅. 이 섬을 위패로 온통 뒤덮은 것은 58년 전 이곳을 휩쓴 바람이다. 미친 바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 바람을 한라산 자락 어디인들 피할 수 있었을까? 여기 반세기 전에 그 바람을 기억하는 그림들이 있다. 4.3을 기억하고 진혼하는 그림들. 아버지의 땅을 그리고 제주의 4월을 다시 보여주는 그림들이다. 파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곳에도 끊임없이 몰아쳤다. 제주시 별도봉 기슭 고늘동. 한때 40여 가구가 모여 살던 터전. 하지만 집은 간데없고 돌담만이 이웃처럼 지키고 있다. 이곳은 4.3의 와중에 폐허가 됐다. 말 그대로 잃어버린 마을이 된 것이다. 그로부터 40여 년 후 이곳에 들른 화가 한 사람은 현재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을씨년스런 풍경 위로 흑백의 가족 사진이 펼쳐진다. 옛사람들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진이다. 액자 아래는 깨진 사계 그릇을 설치해 놓았다. 흙은 그 마을에서 가져온 것이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꼭 지금도 뭔가 보는 듯한, 지금도 어디선가 이렇게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이런 중압감들이 사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래서 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는데, 그런 느낌을 그렸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예전 이제 사기 그릇이 이제 깨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밥그릇 순위 사실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깨져버린. 제주 지역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있는 거고,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희생됐던 분들이 오늘 계속 우리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화가 강태봉. 그는 해마다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새봄을 맞이한다. (4월) 초에 열리는 4.3 미술제에 참가해온 지 올해로 13년째. 4.3 미술제는 미술작품으로 4.3을 기억하고 진혼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 행사다. (4.3을) 그리는 일은 해마다 해온 일이지만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올해도 오랜 고민과 망설임 끝에 붓을 든 그는 역시 제주의 땅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제주의 땅은 강태봉의 지속적인 소재 가운데 하나다. 저 멀리 낮게 펼쳐진 들녘과 오름, 검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밭들이 그의 화폭을 차지한다. 제주의 자연을 담고 있는 풍경화지만 그가 진정으로 담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게 전부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무엇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제주도 풍경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그리는 게 과연 올바른 자연을 보는 방법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사람의 삶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르게 보는 건지, 이거는 각자의 작가마다 다 틀립니다만, 저는 이제 자연을 그리지만, 땅을 그리지만 그 안에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작품에서 제주의 자연은 자연인 동시에 밭이다. 검붉게 패인 밭고랑에는 제주의 삶과 역사를 숨겨놓았다. 강태봉은 그 한 모퉁이에 피어난 꽃을 놓치지 않았다. 뭐 어떤 분들이 광풍이라 그러는데, 사람의 광풍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계속 살아가는 건데, 늘 새롭게 태어날 때는 크게 한꺼번에 생기지 않고 조금씩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도 그래서 소생이라고 좀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좀 사람이 굉장히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존엄 이런 것들이 다시 이 땅에도 다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어떤 희생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들한테 자양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사삼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온 지 10여 년이 넘었지만 강태봉은 이 섬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철이 들어서야 사삼을 알게 됐다. 그에게 사삼을 알려준 것 역시 집안 어른도 선생님도 아닌 현기영의 소설집 순이 삼촌이었다. 사삼에 대한 관심은 미술 대학생이던 강태봉을 미술 운동으로 이끌었다. 1988년 그림패 보름코지 창립 멤버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제주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그림패 보름코지는 제주에서 최초로 그림 운동을 펼친 창작 집단이다. 이들의 관심사는 1980년대 당시의 제주 현실, 곧 외지인에 대한 개발과 사삼이었다. 1989년에는 서울 문화의 거리 한복판에서
4.3 작품전을 열기도 했다. 보름코지는 4.3을 그림으로 세상에 외친 최초의 깃발이었다. 그림패 보름코지는 1991년 해체되기까지 여러 차례 4.3 전시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 당시는 무엇으로든 4.3을 기억하는 일은 탄압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그 독립미술관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시를 하는데 거기에 한 전국에서 내려온 작품들 몇 점, 3점하고 저희 작품 1점 하고 해서 4점이 그때 경찰이 해가지고 뭐 빼앗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시장에서 뭐 날밤을 새면서 그 다른 작품들을 또 지키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작가분들 중에 그 저희들 그 어쨌든 예술 작품을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뺏긴다는 거는 사실 전 세계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그 전시장을 지켜줬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시대는 달라지고 있었다. 1988년의 6월 항쟁은 제주 섬에도 새로운 시대를 알려온 것이다. 이미 물꼬를 튼 4.3 논의는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거침없이 이어졌다. 문화판에서도 마당극 등 4.3의 표현이 터져나왔다. 미술에서도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건의 중심에 화가 강요배가 있었다. (1992년) 강요배는 동백꽃 지다를 들고 나타났다. 3년에 걸친 집중적인 연구와 제작 끝에 마침내 선을 보인 4.3 역사 화집이다.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뭐 1차적으로 애매한 그러한 그 내용이지만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이렇게 희생됐다 이런 그런 사실을 어떻게 내가 경험적으로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상상력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추체험, 그 체험을 나름대로 추적해서 다시 되느껴보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됐지만. (4.3)의 웅혼한 서사시로 평가받고 있는 동백꽃지다. 4.3을 총체적 전면적으로 형상화한 최초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동백꽃이다라는 이 어떤 제목이 어떤 그 우선 시사하는 바는 패배된 어떤 그 역사에서 어떤 승리의 어떤 역사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단순히 동백꽃이 짐으로써 하나의 역사가 종결되고 패배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최근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기억의 담론 속에서 4.3의 어떤 그 실체가 이제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드러나고 또 국가가 공식적인 어떤 그 사과를 하고 그런 마당에서 비추어 본다면 이 동백꽃이 지는 것은 이거 영원히 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더 큰 어떤 그 의미 속에 그 가치가 되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끊임없는 부활의 어떤 꽃으로
이 동백꽃이다가 새롭게 읽혀질 수 있다. 강요배의 동백꽃이다 이후 4.3 그림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제주에 정착을 결심한 강요배를 중심으로 탐나미술인협의회가 결성된 것은 1993년. 강태봉도 기꺼이 참가해 활동을 함께했다. 탐협은 지난 13년간 해마다 4월이면 거르지 않고 4.3 미술제를 열어왔다. 20여 명의 회원들은 저마다의 기법과 소재로 4.3을 이야기해 왔다. 사삼 미술제의 강태봉이 최초로 내놓은 작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국의 낯선 거리에 서 있는 아버지의 밑으로는 주민등록증이 보인다. 1942년 4.3 직전에 태어난 아버지의 것이다. 그림 위아래는 4.3 당시 흑백 사진들을 배치했다. 아버지는 4.3이라는 역사의 화두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4.3과 연루되어 있던 관계로 아버지를 솔직하게 표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그리고 고아로 자라고 그리고 이후에 그 생활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노동일을 하고 그거 자체가 사실 4.3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3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뭐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날의 4.3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면 그게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연관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주시내 한 버스 회사. 화가 강태봉의 아버지 강방용 씨의 일터다. 강방용 씨는 평생 육체 노동으로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4.3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올해 64. 아버지가 4.3과 마주친 것은 6살 때다. 사삼의 와중에 부모와 할머니를 잃은 아버지는 홀로 남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재산도 모두 잃어버리고 14살 때부터는 타향을 전전해야 했다. 한때 일본으로 건너간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4.3 당시 겪은 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뭘 몰랐거든요. 뭐 모르고 그냥 우리 집은 그냥 옛날부터 가난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사를 지내는데 저희 고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데 당시의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저도 이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진지한 접근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4.3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거의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물어봤죠. 근데 아버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즘에야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는지 그전에는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아버지의 고향은 지금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 그대로다. 하지만 5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이곳은
4.3의 광풍이 심했던 곳 중 하나다. 괴물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학원동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뀐 것도 그 이유에서다. (3월의) 맑은 날, 모처럼 강태봉 부자가 옛 고향에 들렀다.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의 유년은 상처받기 시작했다. 여기 폭나무가 있는데 폭나무에 이제 이런 데 매달려가지고 여기 가지에 매달리고 축청으로 막 찔러 죽이는 거야 이거. 총으로 쏴보면 얼마나 좋아. 축청으로 그냥 막 찔러 죽이는 거야 이거. 여기다 찔러 여기다 죽이는. 근데 또 평상시 사람 같은 몰라. 임신이 많이 하고 날때 다 된 사람 같이 막 배가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막 쟤네 참. 아이 나 그걸 지금도 상상하면 진짜 아유 역겨워 나 지금도. 여섯 살의 아버지가 목격한 광경은 환갑을 넘긴 지금도 몸서리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이없게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어린 아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 바람에 어머니는 어떠냐면 그 바람에 아버지가 죽 맞다 보니까 딸이 가만히 있어지나 그걸 광경을 보고 한마디 했겠지. 그러니까 어머니 왔고 누이 동생 품에 안았고 이제 그다음 우리 누님 맞았고 할머니 맞았고 그다음 나가 앉으거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말을 했겠지. 하니까 넌 뭐냐 하면 데려가는 거야. 그냥 이 밭에 그냥 죽여본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는 왜 저 없음 사람 들어가서 죽이냐. 그러니까 넌 뭐냐 하면 또 말만 하면 죽이는 거야 그냥 그날. 그냥 데려가서 죽여본 거야 그게. 그래 이제 죽여놓고 한참 있다가 막 그냥 다 죽이는 그 사람들 가본 거 아니. 이제 가버려서 이제 우리는 울도 못하고 기가 막힌 거야. 할머니 잃어버렸지, 어머니 잃어버렸지. 그렇게 끌려간 어머니와 할머니가 거짓말처럼 목숨을 잃은 곳. 당시 시신이 널려있던 현장이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밭. 하지만 이곳은 오래도록 비어 있었다. 난 그거지 옛날에는 댕기려면 댕기고 못해서 겁나서. 누가 가꾸는지 밭 가장자리로는 양배추가 한창이다. 지금도 눈 딱 감으면 그 장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사실. 그려지고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아버님이야 뭐 어마어마하게 생생하겠죠. 그게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떨 땐 여기가 내 집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내 시작이 여긴까지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린 아버지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강태봉은 이곳을 그림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땅을 그린 강태봉의 작품들은 바로 이 비극의 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빈 밭에 여자들만 남은 가족 사진. 생경해 보이는 이 작품도 비극의 가족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밭이라는 거는 삶의 터전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그 연결 지점이 사실 밭이고, 그와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이 기초가 사실적인 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삶의 터전 위에 남자들은 다 없고 이제 살아남은 여자, 이런 그림입니다. 사실 저희 고모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실제 이제 이북에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그때 다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저 그림은 저희 고모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자와 어린이라고 4.3의 광풍이 피해간 것은 아니다. 하지만 4.3 이후 남자들은 급격히 그 수가 줄었다. 살아남은 여자들의 삶은 죽음만큼이나 모질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제주도. 이 섬의 절경지는 대부분 그 속에 4.3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수많은 시신들이 질비했던 곳, 학살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1948년 이후 몇 년간 이 섬 전체는 말 그대로 대량 학살터였고 거대한 무덤이었다. 미술작품으로 4.3 정신을 기리는 탄미협이 2차례 전시회를 통해 특별히 재조명한 것이 있다. 미국이다. 작가들은 미국의 정체를 밝히려는 노력들을 꾸준히 펼쳐 보이고 있다. 미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4.3이라고 하는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4.3이 배후이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미군 전기에 발발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측면에 대한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쭉 그 주제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언급한다는 것은 4.3의 배경과 발발 원인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4.3에 우리가 정신을 계승한다 했을 때 여전히 그 세계적 패자로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미국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는 게 4.3을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아직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삼은 해방 직후 미 군정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탄미협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의 역할을 탐구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이 설치 작품은 오석훈의 창작이다. 4.3 당시 미군들의 모습과 유골들을 교대로 보여주는 화면, 그리고 그 앞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일일이 담긴 모니터를 설치했다.
4.3 당시 미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일단 제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고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도 보면은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그 대중적이고 가까이 있고 또 접하기도 쉽고요. 그다음은 그 애니메이션만 갖고 있는 그 강점이 있어요. 그 그림을 움직인다는 것. 즉 말해서 우리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상력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애니메이션이 좀 적합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그 작품을 하게 됐죠. 58년 전 이 섬에서 벌어진 학살은 사냥에 비유되곤 한다. 이른바 빨갱이 사냥이라는 것이다. 탐미업 화가들이 사냥의 이미지를 작품에 많이 차용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 어떤 상부의 지시였겠습니다마는 같은 민족끼리 적도 아닌 비무장한 그런 제주 도민들을 사냥감 삼아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 지구상에 이런 일로 또 어디 다른 데도 있을까 하는 그런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기본적인 어떤 윤리관념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요. 송악산 서쪽 서다로름자락.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탄약고를 사용했던 이곳 역시 4.3의 상처가 깊게 패인 장소다. 200여 명이 무참하게 죽어간 자리.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민들은 다시 죽음으로 향하게 된다. 이른바 불순분자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예비 검속이 이어진 것이다. 서다로름에서 죽어간 시신들이 수습된 것은 오랜 후의 일이다. 훼손된 시신은 누구의 선조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100여 구의 조상을 모두가 한 자손이 되어 모셨다. 이름하여 백조 일손 지묘다. 예비검속은 강태봉의 가족에게도 비극을 남겼다. 화가 강태봉 씨가 아버지와 함께 모처럼 산소를 찾아 나선 길. 두 개의 봉분과 한 개의 비석이 자리한 묘소. 봉분은 4.3 때 밭에서 시신을 수습한 아버지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것이다. 하지만 비석은 봉분 대신 세워진 것이다. 비석의 주인 강상원은 강태봉의 할아버지다. 시신을 찾을 길 없어 봉분도 만들지 못했다. 비석만 차가운 이곳에서 부자는 말이 없다. (6.25가) 발발하자마자 이 섬에 몰아닥친 예비검속 바람은 또다시 피바람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다시 끌려갔고 최소한의 형식적인 재판 절차도 없이 수장되기도 했다. 4.3 당시 28살이던 할아버지는 나무 자르는 일에 동원됐다가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 1970년대까지는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내 혈육을 찾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도 제대로 좀 시체도 못 찾고 갈팡대장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엎드려가지고 참 뭐하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고 참 그때 돌아올 때는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로. 우리 처하고 그때 참 우리 처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얼라데리고 그 시아버지를 같이 찾아 나선다는 게 보통 성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고생하면서 겨우 찾아가지고 뭐였는데 참 밤새면서 잠자면서 그래서 아버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땐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로. 말은 못하죠. 그게 심정이. 할아버지는 결국 타양 땅에서 총살을 당한 것이다. 6.25 발발 당시 대구 형무소에 수감 중이다가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시신도 찾을 길이 없었다. 그저 대구 형무소 수용인 명단에서 강상원이라는 이름 석자를 발견한 것뿐이다. 4.3은 공식적으로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이어진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다. 더 큰 비극은 그 이후 반세기 동안이나 그것에 대해서 침묵을 강요당한 일이다. 화가들이 이 비극의 역사를 형상화한 것도 거의 반세기가 지난 후의 일이다. 모처럼 짬을 내서 강태봉이 찾아간 곳은 후배 화가 정용성의 작업실. 정용성도 4.3 미술제에 내걸 작품을 한창 마무리하는 중이다. 4.3 미술제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렇게 밀어내는 작업이 마치 이렇게 알타미나 동굴벽화 있잖아. 그거에 그 벽에 동굴에 그 묵은 때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아주 강한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막 긁어대는 듯. 그래서 긁어내면서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하고 이게 지금 이게 동굴 안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잖아. 그거하고 이제 아주 잘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단순히 그냥 그 화선지나 한지 아니면 매끈한 종이에서는 아무래도 그 질감의 한계도 있고 또 그 척박한 분위기, 그러니까 또 그 삶의 또 절박함 이런 거 하려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긁어내고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면서 하면 훨씬 좀 더 이미지가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쪽으로 좀 작업을 해보고 있죠. 정용성은 지난 13년간 자기만의 색깔로 4.3 작업을 해온 작가다. 그의 소재는 4.3 인물. 4.3을 겪은 사람들의 초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작업이다. 당시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어떤 공포라 할까 아니면 굶주림,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인물 하나하나의 어떤 표정에서 그런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인물 작품들을 주로 했습니다.
정영성은 4.3의 핵심 인물을 그리는 작업도 함께했다. 인물로 본 4.3 연대기다. 정영성이 그린 이덕구의 모습이다. 무장 유격대의 대장이었던 그는 다양한 모습으로 작품 속에 자리하고 있다. 화가들은 이덕구의 모습을 종종 형상화해온 것이다. 화가들에게 이덕구는 재조명이 절실한 제주 사람이다. 무장대 총수로서 얘기되기도 하고, 뭐 폭도라고 얘기되기도 하고, 뭐 인민해방군 뭐 사령관이다 얘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못한 한 인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적 이제 굴피가 씌워 있어가지고 그 굴레를 넘어서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마무리 작업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작업했던 거기에 이제 글을 보내자, 이제 이데올로기 사슬에서 우리가 풀어주자.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던 간에 한 역사 속의 인물로 이제 규정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이덕구를 언급한다는 것은 아직도 무슨 금기의 대상처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예술로서 한번 넘어서 보고자 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3월) 말 열흘 가까이 꼬박 매달린 끝에 작품이 거의 완성됐다. 강태봉은 마무리 작업에 여념이 없다. 올해 4.3 미술제의 내걸 작품은 역시 밭의 모습이지만 밤 풍경이다. 아까부터 그는 밭 가장자리의 덤불을 크게 잡아낸 화폭에 작은 빛들을 잔뜩 그려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반딧불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반딧불이는 처음으로 형상화해본 것이다. 과거에는 그 4.3 작품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진실 규명 이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즘 그거하고 좀 다르죠. 작가의 어떤 감성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투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를 제작하는데도 하나를 구상해내고 하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작보다 한 작품에 좀 이렇게 천착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계속 자기를 이렇게 책질을 해야 되고, 늘 새롭게 보여줘야 되고, 늘 새로운 감성들로 다가가려고 하는 거. 그게 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4월 1일) 제13회 4.3 미술제가 열렸다. 올해의 주제는 바람. 4.3에 대한 논의가 바람처럼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영성의 완성된 작품도 벽면을 차지하고 있다. 동굴 안에서 밥그릇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강태봉의 아버지도 전시회장을 찾았다. 아들의 그림 앞에 아버지는 오래 머물렀다. 그 반딧불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 영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혀 우리 하늘로 날아간다는 게. 예, 정확해서 이제 별무리를 이뤄가지고 우리 속에 계속 살아 숨쉰다는 뭐 그런
영혼이 숨 쉬어서 돌아다닌다는 예, 그 표시로. 또 위령이라는 어떤 그런 뭐 의미도 좀 갖고 옛날에는 그저 헛불행행운에 도깨비에 뭐에 막 얘기했잖아. 그런 그 이번에 4.3의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림 그린 게 영혼들이 이제 그 참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거 그 표현을 한다는 게 참 저 역시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강태봉은 다시 혼자 그곳을 찾았다. 아버지의 고향, 비극의 현장인 그곳. 4월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밭. 강태봉은 아버지의 비극이 시작된 그 밭을 오래 바라보고 섰다. 화가 강태봉. 그의 그림 작업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 출발점에 4.3이 있다. 4.3을 벗어나서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도 미래도 바라볼 수 없다. 화가 강태봉이 아버지의 땅을 그리는 이유. 많은 화가들이 4.3을 그리고 4.3을 기억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KBS